시간 좀 지났으니까 괜찮겠지? 지금 연락 안 하면 진짜 끝날 것 같은데 연락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죠? 이별하면 가장 먼저 하는 고민이 연락할까입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 진심 전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은 안 해도 내가 하면 받아주지 않을까?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진짜 여러분의 진심이 전해지고 지금 연락하면 상대가 받아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단호해지거나 차단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연락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거예요. 오늘은 이별 후 절대 연락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왜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특히 마지막 이유가 제일 중요하니까 끝까지 보세요. 이별하고 연락하지 말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매력 없어입니다. 헤어진 직후 사람은 감정적으로 가장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렇지 않나요? 보고 싶고 그립고 당장이라도 붙잡고 싶죠. 그래서 이때 보내는 연락은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너 없이는 못 살겠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고칠게. 다시 만나자. 이 말들로 여러분은 진심을 전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문제는 상대방 입장에서 이게 진심으로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거운 짐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나에게 맞추겠다, 고치겠다 이런 의뢰 태도를 보고 조금 남아있던 이성적 호감까지 없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시장 가면 호객행위하는 집 있잖아요.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괜히 호객행위하는 집은 가기 싫어지는 거.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성적 호감이 사라져가는 순간에 상대가 여러분 바지가랑이 붙잡고 다시 만나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매력 있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요, 매력 없죠. 그런 모습을 계속 보면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매력이 느껴지지 않는 이성이 그런 행동을 한다고요. 지겹겠죠? 그래서 더 단호해지고 끊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다 맞춰주는 의뢰 연애로 제외한들 그게 과연 좋은 연애일까요? 우리 연애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의리되는 선택은 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 이유는 상대에게 완전히 이별할 빌미를 제공합니다. 이미 이별했어요. 이별 통보받은 여러분도 힘들겠지만 이별을 통보한 상대도 지쳐 있어요. 이런 힘듦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원하죠. 대부분 이별을 통보한 사람은 이별의 순간까지도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해요. 그래서 처음 이별하면서 이런 이야기로 끝났을 거예요. 너한테 난 너무 과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 넌 참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별하고 계속되는 연락에 자신이 괜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 와중에 완벽한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당신의 지속적인 연락이죠. 본인이 나쁜 사람이 된 것처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을 탓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 감정적인 당신의 연락이 더없이 좋은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지속적인 매달림과 연락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발 연락 좀 하지마. 차단한다. 정말 끝이야. 특히 회피형 성향의 사람일수록 이 패턴이 심합니다. 회피형의 특징이 뭐였죠? 감정적인 불안한 상황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부담스럽게 굴겠지? 연락 오면 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인연을 끊어버리는 자살행위는 하지 말자고요. 세 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의 시간을 뺏는다는 거죠. 이별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소통 부족, 신뢰 문제, 반복되는 다툼, 감정 기복. 어떤 이유든 관계가 무너진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이별 직후의 연락은 굉장히 무책임해 보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싸웠다고 가정해볼게요. 그 자리에서 사과하면 진짜 마음이 풀리시나요? 아니었을 거예요. 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이유나 오해가 풀려서야 다시 가까워졌을 겁니다. 연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을 알고 반성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는 노력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순간에 여러분의 감정적인 연락을 받았을 때 상대방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얘는 변하지 않는다. 바뀌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이 있듯이 상대에게도 나의 빈자리를 느낄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부재 효과라고 합니다. 거리를 두고 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이 떠오르고 후회가 찾아오는데 매일 연락하면 그 사람한테 이 부재 효과가 나타날까요? 상대방은 여러분의 이런 연락으로 인해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자체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똑같아. 변하지 않아. 너와의 연애는 미래가 보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강하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락해서 고치겠다, 변하겠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스스로 성장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중요한 건 연락 자체가 아닙니다. 연락은 우리가 언제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상태에서 연락하느냐가 재회의 성패를 가릅니다. 이별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연락이 아니라 내 자존감을 회복하고 관계가 무너진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나가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연락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상대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동적인 연락은 재회를 망치지만 준비된 연락은 재회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준비된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자고요. 더 깊은 재회 전략,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프로필 링크에 상담 신청해 보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